오랜만에 성사된 대학 동창회는 예상보다 훨씬 어색했다. 한지은은 와인잔을 들어 올리며 테이블 건너편에 앉은 남자를 은밀하게 훔쳐봤다. 송우진. 그는 20년 전 자신이 가장 뜨겁게 사랑했던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 그는 절친한 친구 오민정의 남편이 되어 그녀 옆에 앉아 있었다. 건축 설계 회사를 운영하는 우진은 세월이 흘러 더욱 성숙하고 깊이 있어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예전 그대로였다. 지은의 남편 정태수는 자신이 운영하는 한의원 이야기만 장황하게 늘어놓으며 주변의 분위기를 전혀 읽지 못하고 있었다. 민정이 먼저 조심스럽게 꺼낸 제주도 여행 제안은 생각보다 쉽게 받아들여졌다. 2박 3일 두 부부가 함께하는 재회 여행. 지혜는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고 무거웠지만 거절할 명분을 찾을 수 없었다. 제주도 숙소에 도착한 것은 해가 완전히 기운 저녁 무렵이었다. 공항에서 렌터카를 빌려 1시간을 달려 도착한 펜션은 바다가 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짐을 풀고 저녁 식사를 마친 후 민정이 갑자기 얼굴을 찌푸리며 관자놀이를 눌렀다. 편두통이 심하게 온다며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약을 먹은 뒤 일찍 침실로 들어가 버렸다. 태수는 평소 습관대로 거실 소파에 자리를 잡고 앉아 혼자 뉴스 채널을 돌리며 TV에 집중했다. 지혜는 답답한 마음에 발코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밤바다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파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기척에 지은의 심장이 순간 세차게 뛰었다. 돌아보니 우진이 맥주캔 2개를 들고 서 있었다. 그 역시 잠이 오지 않는다며 하나를 건넸다. 둘은 난간에 나란히 기대어 말없이 캔을 따서 술을 마셨다. 밤바람이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을 더욱 팽팽하게 만들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우진이 먼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20년 전 이야기였다. 왜 갑자기 연락을 끊었냐는 그동안 속에 담아두었던 질문이었다. 지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정작 먼저 떠난 사람은 우진이었다. 유학을 간다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라져버린 것은 우진은 자신은 분명히 편지를 여러 통 보냈다고 했다. 하지만 지혜는 그 어떤 편지도 받은 적이 없었다. 둘 사이로 묵직하고 무거운 침묵이 천천히 깔렸다.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가로막았던 오해가 지금 이 순간 서서히 벗겨지고 있었다. 우진의 입에서 더욱 충격적인 말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왔다. 민정이 그때 자신에게 지은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알려줬다는 것이었다. 지은의 얼굴에서 순식간에 핏기가 싹 사라졌다. 가장 믿고 의지했던 친구가 자신들의 사랑을 의도적으로 갈라놓았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다. 우진은 그 말을 듣고 절망했고 결국 포기했으며 몇 년 후 귀국해서 우연히 민정과 재회하면서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했다는 긴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지은의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격렬하게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우진에 대한 오래된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였다.
우진도 똑같았다. 지은을 바라보는 그의 깊은 눈빛에는 오랜 후회와 끝나지 않은 미련이 가득 담겨 있었다. 둘 사이의 물리적인 거리가 조금씩 좁혀지기 시작했다. 발코니 난간에 기댄 채 서로를 뚫어지게 응시하던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자석처럼 서로에게 끌려갔다. 첫 키스는 조심스럽고 떨렸다. 하지만 20년간 깊이 억눌러왔던 감정이 한순간에 폭발하자 더 이상 자제할 수 없었다. 둘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필사적으로 서로를 탐했다. 지은의 머릿속은 완전히 하얗게 비어버렸다. 이성은 이미 어딘가로 날아가 사라진 지 오래였다. 우진은 지은을 조심스럽게 안아들고 주위를 살피며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다. 민정은 진통제를 먹고 깊이 잠들어 있었고 태수는 여전히 거실 소파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방문을 닫는 순간 두 사람에게 남은 것은 오직 서로의 존재뿐이었다. 옷가지들이 하나둘 벗겨지고 뜨거운 살갗이 부딪혔다. 20년 전 결코 이루지 못했던 사랑이 바로 지금 이 순간 완성되고 있었다. 지은은 우진의 품에 깊이 안겨 생애 처음으로 여자로서의 자신을 온전하게 느꼈다. 남편에게서는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뜨겁고 격렬한 열기였다. 우진 역시 미친 듯이 지은을 간절하게 원했다. 아내인 민정에게서는 결코 느낄 수 없었던 타오르는 격정이었다. 두 사람은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밤새도록 서로를 확인했다. 20년이라는 긴 공백을 메우듯 잃어버렸던 시간을 되찾으려는 듯 끝없이 얽히고 설켰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지은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앉았다. 여전히 잠들어 있는 우진의 얼굴을 한참 동안 들여다보다가 살며시 방을 빠져나왔다. 거실에서는 여전히 태수가 불편한 자세로 소파에 누워 잠들어 있었다. 지은은 옷장에서 담요를 가져다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덮어주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격렬하게 소용돌이쳤다. 죄책감, 배신감, 쾌감,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와 숨이 막힐 것 같았다. 아침 식탁 분위기는 묘하고 기묘했다. 민정은 약을 먹어서 그런지 여전히 멍하고 피곤한 표정이었고 태수는 평소처럼 묵묵히 밥만 먹었다. 우진과 지은은 애써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썼다. 하지만 식탁 아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진의 발이 살짝 지은의 발을 의도적으로 건드렸다. 전기 같은 감각이 발끝에서 시작해 온몸을 타고 흘렀다. 어젯밤의 일이 결코 꿈이 아니었음을 확인하는 강렬한 순간이었다. 둘째 날도 첫날과 비슷하게 흘러갔다. 낮 시간 동안 네 명은 함께 제주도의 유명한 관광지들을 차례로 돌아다녔지만 지은과 우진은 계속해서 서로를 의식했다. 우연을 가장한 듯 손이 자주 스치고 시선이 자꾸만 부딪혔다. 민정은 여전히 컨디션이 좋지 않다며 일찍 방으로 들어가 잠들었고 태수는 어김없이 거실 소파에서 TV를 보다 잠들었다. 그리고 또다시 깊은 밤이 조용히 찾아왔다. 이번에는 우진이 먼저 지은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두드렸다. 문이 열리자마자 두 사람은 한마디 말도 없이 서로를 격렬하게 끌어안았다.
첫날 밤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뜨거웠다. 죄책감마저도 이상하게 쾌락으로 바뀌어버린 듯했다. 지은은 우진의 이름을 낮게 속삭였고, 우진은 지은의 몸 구석구석을 영원히 기억하려는 듯 집요하게 탐닉했다. 새벽녘 땀에 흠뻑 젖은 몸을 나란히 눕힌 채 두 사람은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다. 우진이 먼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민정과 이혼하고 지은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는 진지한 고백이었다. 지은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요동쳤다.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던 남자가 바로 지금 자신에게 새로운 시작을 간절하게 제안하고 있었다. 하지만 쉽게 대답할 수가 없었다. 남편도 있었고 무엇보다 오랜 친구 민정을 배신한 죄책감이 가슴을 심하게 짓눌렀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일주일은 정말 지옥 같았다. 우진에게서 매일같이 간절한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다. 만나자는, 이야기하자는 애절한 부탁이었다. 지은은 그때마다 길게 망설이고 고민했다. 하지만 결국 커져가는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시내 외곽의 조용한 모텔에서 우진을 몰래 만났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만남의 횟수는 점점 더 잦아졌고 서로를 향한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더욱 깊어졌다. 우진은 아주 진지하게 이혼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었다. 변호사 사무실까지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았다며 지은에게도 빠른 결단을 강하게 요구했다. 지은의 마음은 우진 쪽으로 점점 더 기울고 있었다. 남편 태수는 여전히 무관심하고 냉담했고, 우진은 자신을 진정한 여자로 대해 주었다. 선택은 점점 더 명확해 보였다. 어느 날 밤, 드디어 이혼을 결심하고 태수에게 말하려고 마음먹었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민정이었다. 평소와는 전혀 다르게 떨리고 불안한 목소리로 급하게 만나자고 했다. 카페에서 만난 민정의 얼굴은 말이 아니었다. 눈물로 완전히 범벅이 된 얼굴로 민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털어놓은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다. 우진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었다. 누구인지는 아직 모르지만 분명히 다른 여자가 있다며 민정은 목 놓아 흐느꼈다. 최근 들어 우진의 행동이 수상하고 이상했고 급기야 차 안에서 모텔 영수증까지 발견했다고 했다. 지은의 입술이 바짝바짝 말라버렸다. 민정은 멈추지 않고 눈물을 흘리며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자신이 20년 전에 했던 끔찍한 일을 이제라도 고백하고 싶다며 떨리는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시작했다. 대학 시절 지은과 우진이 사귀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는 게 너무나 괴롭고 힘들었다고 했다. 자신도 사실 우진을 좋아했지만 친구의 남자였기에 오랫동안 참고 숨겼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결국 우진에게 악의적인 거짓말을 했다. 지은이 다른 남자를 몰래 만난다고, 우진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고 악의적으로 말했다. 그리고 우진이 유학지에서 보낸 편지들도 지은에게 절대 전하지 않았다. 모두 자신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이었다며 민정은 뼈저린 참회의 눈물을 끝없이 쏟아냈다. 그렇게 우진과 지은을 교묘하게 갈라놓고 몇 년 후 우진이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재빠르게 자신이 그 빈자리를 차지했다는 충격적인 고백이었다. 하지만 결국 인과응보인지 이제 자신이 똑같이 당하고 있다며 민정은 격하게 오열했다. 가장 친한 친구인 지은에게라도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그래야 마음이 조금이라도 편해질 것 같다고 했다. 지은은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정작 민정을 가장 잔인하게 배신한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차마 입 밖에 낼 수 없었다. 엄청난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러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민정을 최선을 다해 위로하며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화장실에 틀어박혀서 한참을 울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열한 일을 저질렀는지 뼈저리게 느꼈다. 그날 밤 우진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간결하게 보냈다.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짧고 단호한 문장이었다. 우진은 수십 통의 전화를 미친 듯이 걸어왔지만 지은은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 며칠이 지난 후 우진이 직접 집까지 찾아왔다. 태수가 한의원에 일하러 나간 낮 시간이었다. 우진은 왜 갑자기 아무 설명도 없이 연락을 끊느냐며 강하게 다그쳤다. 지은은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민정의 눈물 어린 고백을 있는 그대로 전하며 더 이상은 절대 안 된다고, 이미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우진은 황당하다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민정이 20년 전에 자신들을 교묘하게 갈라놓았는데 이제 와서 그 민정을 위해 자신들의 진짜 사랑을 포기하느냐고 따졌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이미 단단히 굳어져 있었다. 우진을 힘껏 밀어내고 현관문을 단호하게 닫아버렸다. 문 너머로 우진의 절규와 애원이 들렸지만 지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눈물만 흘렸다. 그날 밤 태수가 일을 마치고 퇴근하자 지은은 생애 처음으로 남편을 먼저 꼭 안았다. 태수는 당황스러워하며 온몸을 굳혔지만 지은은 절대 놓지 않았다. 그동안 무심하고 냉담했던 남편이지만 그래도 자신을 단 한 번도 배신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투박하지만 성실하고 꾸준하게 가정을 지켜온 사람이었다. 지은은 남편의 넓은 등에 얼굴을 파묻고 조용히 속삭였다.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태수는 여전히 어색하고 서툴렀지만 조심스럽게 지은의 등을 가만히 토닥였다. 그 투박한 온기가 우진의 뜨거운 품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진정한 사랑은 격정과 열정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일지도 몰랐다. 일주일쯤 지난 후 민정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다. 우진과 이혼을 진행하기로 최종 결정했다는 소식이었다. 지리에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하지만 민정은 의외로 담담하고 차분했다. 오히려 이제 후련하다며 그동안 죄책감에 짓눌려 살았는데 이제야 비로소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그리고 지은에게 진심 어린 고마움을 전했다. 그날 자신의 고백을 묵묵히 끝까지 들어주고 따뜻하게 위로해 준 것이 정말 큰 힘이 되었다고. 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었다. 진실을 절대 말할 수 없었다. 평생 이 끔찍한 비밀을 가슴 깊은 곳에 묻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알았다.
그것이 자신이 반드시 치러야 할 대가였다. 몇 달이 천천히 흘러갔다. 지은은 태수와의 관계 회복에 모든 것을 집중했다. 서툴지만 진심을 담아 대화를 시도했고, 함께 공원을 산책하며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태수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퇴근길에 아무 이유 없이 꽃다발을 사오기도 하고, 주말에는 직접 먼저 영화를 보러 가자고 제안했다. 30년 만에 찾아온 새롭고 낯선 시작이었다. 어느 가을 저녁, 단풍이 곱게 물든 공원을 나란히 걷던 지은은 문득 깨달았다. 사랑에는 정말 여러 가지 얼굴이 존재한다는 것을. 활활 타오르는 불꽃 같은 사랑도 분명 있지만, 잔잔하고 고요하게 흐르는 강물 같은 사랑도 있다는 것을. 격정은 눈부시고 화려하지만 금방 꺼져버리고, 온기는 작고 미미하지만 오래오래 지속된다는 것을. 태수가 지은의 손을 자연스럽게 잡았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따뜻하고 포근했다. 지은은 그 손을 더욱 꼭 쥐고 환하게 미소 지었다. 우진과의 뜨거웠던 기억은 이제 서서히 빛바래고 흐려지고 있었다. 가끔씩 문득 떠오르기도 했지만 더 이상 가슴이 격하게 뛰지는 않았다. 그것은 일시적인 관계였고 자신을 완전히 파괴할 뻔한 위험이었다. 지금 바로 옆에서 묵묵히 걷고 있는 남편이야말로 진짜 자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았다. 지은은 태수의 팔에 자신의 팔을 자연스럽게 걸었다. 태수가 약간 놀란 듯 지은을 쳐다봤지만 곧 부끄러운 듯 수줍게 웃었다. 저녁 노을이 두 사람을 따뜻하고 부드럽게 비추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는 이제야 비로소 진짜 사랑을 시작하고 있었다. 늦었지만 결코 너무 늦지는 않았다.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시간은 아직 충분했다. 지은은 고개를 천천히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가을 하늘은 높고 맑고 청명했다.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영원히 묻어둔 비밀은 아프고 쓰라렸지만 그 아픔을 묵묵히 견디며 살아가기로 했다. 그것이 자신이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고 끝까지 책임져야 할 인생이었다. 태수가 조용히 물었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고. 지은은 부드럽게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다고. 그냥 지금 이 순간이 행복하다고. 완전한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동시에 온전한 진실도 아니었다.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들이 뒤섞인 채로 지은은 남편과 함께 집으로 천천히 향했다. 앞으로도 평범하고 반복되는 일상이 계속 이어질 것이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지은은 태수의 손을 더욱더 꽉 쥐었다. 태수도 마찬가지로 지은의 손을 단단히 잡았다. 두 사람의 긴 그림자가 저녁 햇살 속에서 나란히 길게 늘어졌다. 30년의 긴 세월을 함께 걸어온 부부는 이제 남은 30년도 함께 걸어갈 것이었다. 지혜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화려하고 눈부신 불꽃이 아니라 꺼지지 않고 계속 타오르는 작은 불씨 같은 것이라는 것을. 그 소중한 불씨가 지금 자신의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조용히 따뜻하게 타오르고 있었다.